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나의 강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가치, 그리고 내 마음속의 빅5, 비전, 그리고 나름대로 좀 정리해본 미션이라는 어떤 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좀 얼기설기하고 좀 이렇게 좀 적합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전 1, 2, 3가 반복되면서 내 삶을 소중하게 해주고 또 열정도 부여해주고 값어치 있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인사팀에 오랫동안 근무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면접을 3,000명씩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얻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요, 편안하다고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재미있게 산다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부유하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이끌어가는 저마다의 어떤 끈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미라고도 부르고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가치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은유적으로 어떤 붉은 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고귀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당당하게 죽음의 순간에 이르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작성한 것 같은 삶에 대한 목표나 꿈이나 혹은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 안에서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예 그건 사생활이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의 손발만 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까지도 케어하는 조직이 오래가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개인 자동차를 가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사람들의 존경받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헨리 포드는 철저하게 과학적 경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들의 손발이 필요하지 그들의 정서와 감정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지독한 테일러리즘이라고 비판받는 경영의 방법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미 반성을 했습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구성원들도 행복해지려면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 내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손발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온 인격 전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가인지 경영에서도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인간이란 존재는 이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게 가인지 경영에서 바라보는 한 인간이기도 해요. 솔직히 앞서 말했던 2-3시간 동안의 이 개인 비전 하우스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쓱 봤는데 1번에 주로 전문성과 회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누구라도 나 회사 망가뜨릴 거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야기할 회사 전체의 비전에 대해서요,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회사 전체의 방향성의 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도 그 가야 될 길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고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해주었을 때 불안함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회사 안에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해주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 비주어, 눈에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되니까 때로는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불확실하지만 일단 가정에 전제해서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장생활 초년기 때 매출이 한 1,000억, 1,300 정도 하던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IMF 직전 시기였거든요. 졸업할 때 되면 웬만한 대학을 졸업하면 이렇게 기업들에 그냥 입사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토익 점수도 안 보던 그런 시절이고, 저는 게다가 ROTC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입사를 했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한 2~3배 주는 회사를 제가 포기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봉을 낮게 주는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메인 카피가 뭐였냐면 현재 최고의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미래 최고의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뭐 이런 광고 카피에 제가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 회사로 입사를 했어요. 나한테 포기하고. 그랬더니 이 회사는 경영자가 직접 와가지고 막 강의를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막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이런 화면을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이 되면 100조가 되는 회사가 될 거다. 1,000억 하는 회사가 100조, 100배를 부풀리는 거죠. 100조니까 1000배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K100, C100, I100, WC, I20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1996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K100은 한국 사람한테 1년에 100번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WC는 뭐냐면 C는 중국이고 I는 인도거든요. WC는 전 세계 인구에게 1년에 10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전 세계 인구에게 이 정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은 어베일러블하게 들려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뒷골목에 가서 쉬는 시간에 저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제 동기들 담배 피우는 애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저런 이야기 할 거면 월급이나 올려주지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제가.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저런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직무에 대한 강의를 했고 절반 정도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OHP라고 기억나세요? 오버헤드 프로젝터.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쫙 비추는 거 있죠. 빌 프로젝터 나오기 전에.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알잖아요. 다 그 정도 세대신데요, 지금. 거기다 이렇게 써가면서 2000년에는 뭐 할 거고 2015년에는 뭐 진출하고 가로축에는요 이렇게 연도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사업 분야가 있어가지고 뭐 할 거다. 그래서 매출 합쳐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그거 띄워놓고 한 30분씩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삼성도 입소한다고 그러고요. 뭐 LG도 입소한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쉬는 시간 가가지고 월급이나 올려주지 말고 이랬단 말이죠 제가. 근데 재밌는 사실이에요. 2번,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고 하니까요.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면 될 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 회장님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본부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밑에 3년만 지나면 여러분 밑에 벌써 직원들이 몇 명 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제가 처음 부여받은 일이 피자몰이라고 아세요? 피자몰 함께 즐겨요. 피자몰.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피자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첫 번째 제 현장 그 신입사원 업무가 거기서 배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배달하고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월급이나 올려주지 하지 않겠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게 될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은 뭘 믿길래 도대체 계속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될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드니까 제가 피자 배달하고 집에 돌아와서 강의 들은 걸 한 번씩 떠들어보더라고요. 읽으라고 하는 책을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공부하니까 실제로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100억 매출은 아니죠. 지금 100억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한 16조, 한 20조 정도 되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불과 3년 만에 브랜드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저는 5년 만에 과장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실장이 됐고요. 제가 다루는 매출이 제가 7년차 되었을 때, 차장 되었을 때 제가 관리하는, 저는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대표를 하지 않고. 기획실장으로 제가 관리하는 매출이 1,300억이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간접 기획실장으로서 결제하는 비용이 한 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1년에. 7년 차인 차장입니다. 왜요? 비전을 비전으로만 끝나면 그건 그냥 몽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걸 믿어지고 노력하니까 그 방향으로, 그리고 신났어요.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네? 되네? 이게 되니까 7년 만에 제가 결제하는 비용이 800억이고 다루는 매출이 1,3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달성할 때 되네라는 즐거움을 줍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이야기한다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전을 갖고 길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요. 물론 여기 100조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됐냐 안 됐냐,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재 우리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의 그림을 보여주는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말까 할 때 이거 맞는 거야 라는 방향성을 주는가가 중요하지, 얼마나 예측을 정확하게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을 따지다 보면 주변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이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아맞추기 진로교육 하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그 적성검사 가져오면 적합한 직종 나오고 그러죠. 그건 정말, 좀 세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건 정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은요, 알아맞추기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도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흘러갔냐면, 강점에서 가치로 왔고, 가치에서 목적으로 왔고요, 결국은 꿈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비해보면 정확하게 강점은 기업에서는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불러요. 코어 컴피턴스예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기업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오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역량이에요, 기업. 중앙제어가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 3%밖에 안 됩니다. 안 망했어요,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냐? 그게 역량이에요. 두 번째, 가치관은 기업은 핵심 가치로 나타나요. 핵심 가치예요. 우리 모두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이거는 중요해 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예요. 세 번째, 목적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비전이에요. 개인에게 개인의 삶을 소중하게 해주는 개인 비전 하우스가 존재한다면, 기업을 소중하게 해주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업, 이 기업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전 세계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명과 핵심 가치는 상당 부분 감성적인 접근이고요, 비전과 핵심 역량은 상당 부분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누군가는 이성적인 접근에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감성적인 접근에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은 이 네 개가 다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개 중에 하나만 강력해도 매우 강력한 기업으로 달려가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비전은 뭐냐? Think different예요. Think different.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제품을 혁신적인 고객에게 제공한다예요. That's okay. 그치?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관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샘송이라는 회사죠. 거기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해요. 삼성 사람들 만나잖아요. 숫자로만 얘기해요. 숫자로만. 정말 로봇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근데 조직의 DNA가 그래요. 그런데 중앙제어는요, 지금 이제 보다 제2의 도약 단계로 나아갈 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5년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구성원들이 클릭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4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감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가보면, 주변의 공사 현장을 가보면 지금 땅 파놨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다가
공사 개요 해놓고 그림 딱 붙여놓죠. 그걸 조감도라고 부릅니다. 조감도.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그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냥 땅바닥이지만, 모래바닥이지만, 황통이 있지만은 건물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네. 아, 여기는 학교가 들어서네. 아, 여기는 뭐 구청이 들어서는구나 라고 미래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 어떻게 되겠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내가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겠네, 예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고 믿을만하면 매력적인 조직의 미래상이에요. 함께 공유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상상도예요. 혹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비전이란 조직이 도달해야 할 종착지이 현재보다 더 낫거나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비전은요,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비전은요, 뭐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제 보여줄 거예요. 비전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해줘요. 소중한 가치를 줍니다. 현재의 삶의 에너지도 부여해요. 그리고 비전은요, 지정의를 줍니다. 뭐 해야 할지 알고 마음에 뛰고 마지막으로 당장 이거 하면 되겠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네? 한번 해봐야지? 지정의의 용기를 줘요. 비전을 만들면 이런 사례들로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은 제가 여기 일산 삼성 지역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시각화 시켜줍니다. 구성원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솔직히 약간 손님들에게 보여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손님들이 왔을 때 이런 걸 보면 아, 이 회사가 이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고 우리를 약간 자랑하는 용도로 쓰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션 데스크에는 대부분 비전을 좀 그려놔요. 여러분 여기 사무실도 그렇게 해놓으셨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현수막 형태로 만들어서 구성원들이랑 구호로 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요, 비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인더에다 넣어가지고 거래처들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고 아, 저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회사는 이렇게 벽에다가 실사로 좀 출력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CCMV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모습은 우리 신영균 실장님 나와서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예시 신영균입니다. 원래는 이런 자리를 연초에 갖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중앙제와의 그런 비전하우스를 좀 구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회사는 좀 변화해야 되고 그런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일단 경영진이랑 김용인 대표님이랑 해서 저희가 이제 비전하우스를 먼저 잡아봤습니다. 네, 중앙제가 사업 능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는 일단 4가지로 나뉘는데요. 핵심 기술, 전기, 전자, 통신 등 여러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생산, 판매, 설치, AS 전 영역을 갖춘 모든 부서가 똘똘 뭉쳐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쌓은 기업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기술력과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4가지 핵심 영향을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가치는 중앙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 기준이 되는 것들을 좀 잡아봤는데요. 가치 경영, 정도 경영, 혁신, 도전 정신입니다. 고객과 조직 구성원 모두의 가치 실현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 창의적이고 사고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젊은 열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하는 기업으로 핵심 가치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앞에 역량이나 가치 부분에서는 공감을 안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저희가 가져야 할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이 방향성을 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사명 존재 이유, 회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앙대는 창의적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창의적 기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 기술과 고객을 향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뿐만 저희 제품을 중앙대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뒤, 그러니까 기존 6년 뒤 저희 2025년까지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비전을 잡아봤는데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좀 도전적으로 좀 잡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직 구성원들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잡아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은 앞으로 회사가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좀 다 같이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같이 발맞춰 나가서 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좀 나 하나라도 좀 나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심 습관은 저희가 리더 특강을 2번 정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리더들 사이에서 나온 그 중앙대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즐거운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 실천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항상 피드백하는 거, 회의는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보고를 생활화하는 것, 문제 발생 시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마지막으로 미팅을 항상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 이 6가지 그 핵심 습관에 대해서 습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습관을 좀 실천하면서 앞서 발표드렸던 그 비전하우스를 좀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중앙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수줍은 느낌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은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포캐스팅, 예측을 누가 더 잘했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핵심 습관은, 지금 핵심 습관이 나왔습니다. 핵심 습관은 우리가 열심히 이 핵심 습관을 충실히 잘 따른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거죠. 비전 차트는 뭐냐면요, 이제 비전 차트 그리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걸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비전 차트를 그려놓잖아요. 근데 되겠어? 하고 그려요. 그릴 때는 5년이니까 5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되겠어? 하고 그려놓고 계단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계단실이나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요,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요. 됐네? 이거? 많아요, 그거. 저희 가인즈 캠퍼스도 처음에 4년 전에 할 때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3년짜리 그리고 5년짜리도 그리고 저희 7년짜리도 그려놨어요, 지금.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3년 후에 우리 회사 직원 30명 됐는데 비전하우스에 그려놨거든요. 근데 2년 넘으면 30명 넘었어요.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이럴 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꾸 보는 거예요. 핵심 습관 같은 게 이런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제가 이 한 군데에만 들어드리고 여러분 시간 드릴 거예요. 여기에요. 2016년도에 이 회사가요, 2016년도에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였냐면 그냥 몇백억 수준이었어요.
배우 수준인데 그림을 그릴 때 이 회사가 뭘 그렸냐면 코스닥 상장하는 거 있죠. 코스닥 상장사로 화장품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그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발표할 때는 되면 좋겠다 하지만 잘 안 될걸?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2018년도에 2년이나 먼저 10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1,000억이 넘는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하우스는 이게 그렇죠. 이게 사옥 만들기도 이 회사에 이 비전하우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 가을에 이미 사옥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자기들이 원한 여기 보세요. 여기 R&D, 마케팅, 브랜드, 그다음에 수영장, 도서관, BBQ장 했는데 수영장만 빼놓고 다 있어요. 수영장이 여기 밖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 중에서 누가 더 5년 후에 더 그려졌는가 좋은 게임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정확하게 맞춘 그 팀이 또 회식권 받아가지고 회식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의 유익은요. 비전의 유익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피터 드러커의 표현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비전하우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은 2025년으로 가겠습니다. 2025년이 되었을 때 중앙제어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어떤 모습을 현재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2025년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몇 개의 질문이 있어요. 1번 5년 후 2025년이 됐을 때 여기는 아까 1,000억 매출이었어요. 전사원 주주화도 있고 입사하고 싶은 기업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작 단톡방에 조 부장님이 아까 그 파일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보면서 하시면 돼요.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회사뿐 아니라 우리 조직원 전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들은 뭐 지금 뭐 다 바뀌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때 뭐 할 거냐? 여러분 조는 지금 뭐 할 거냐? 중요하죠. 그때 고객이나 시장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언론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해보면서요. 비전 차트를 그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가슴이 뛰어요. 당장 실행에 옮길 만한 게 있어요. 이 관점에서 2025년에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 되었기를 원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몇 분 드릴 거냐면 20분 드리겠습니다. 조장님의 인도하에 가운데 크레파스 있으시죠? 크레파스 있으시죠? 크레파스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절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절지를 나눠드렸는데 그거를 뭐 가로로 해도 되고요. 세로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비전 차트. 우리 회사가 2025년도에 저 비전을 달성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저거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의 그림을 시간은 딱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아마 결코 길지 않습니다. 조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지금부터 그림을 20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장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 써야 돼 이거를? 아니 그리고 내 지우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는
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15분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토론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창의적 기술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 들어오고 무너지는 공장 해놓고 그 옆에는 그런 거 TV화가 될까요? 처음만 잡아주세요. 제가 나머지가 제가 좀 공장 연기라는 거. 그러니까 두바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있어야 돼요. 일단 1번부터 5번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일본은 안 돼요. 조만간에 지금 여기다
시간 좋았지? 가운데 잡아. 어떤 그림이 있고. 아, 여기. 아, 저기 이거 많이 아무리 2천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5분 남았습니다. 15분이 지나가고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디테일을 보완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별이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사진을 모아놓고 보면요, 아마 입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디테일 보완하시고요. 5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는 이거예요. 약간 내 호텔가 여기 알졌다. 벤츠 갈까? 벤츠보다 아래 있어. 아니야. 벤츠 아래. 아, 저기 뚝뚝이 뭐야? 무엇이야? 아, 이거 저기다. 저기. 아, 나 파스 사고 싶어. 자, 이제 3분여 남았습니다. 디테일을 보완해주세요. 자, 완성이 된 키는요, 가까운 벽에다가 제 진행판에서 테이프를 나눠드릴 테니까 가까운 벽에다가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다른 쪽 테이프처럼 높이를 살짝 맞춰가지고 가까운 벽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 똑같아.
자, 좌우 벽에다가 이제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요, 우리가 떼갈 거니까 위에만 붙이고 아래는 그냥 비워주십시오. 자, 시간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추가 시간 제가 3분만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 제가 3분만 더 드릴 테니까 3분대로 마무리하시고 좌우 벽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벽에다가. 이쪽도 테이프 좀 주세요. 마무리가 된 쪽은 가까운 벽에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여기다 붙이실 때는 너무 단단하게 붙이지 마시고 위쪽에다가 붙여야 이쪽에다가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TV 붙이신 것 같고요. 자, 다른 뒤로 이제 붙여주세요. 자, 20분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전 차트를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 못하시죠? 자, 이제는 마무리하시고 벽에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붙이셨어요? 오른쪽 거 아직 안 붙였다. 손 들어보실래요? 오른쪽 거 아직 안 붙였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 조별로요. 다 붙이셨죠? 맞죠? 우리 조는 우리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2025년에 중앙 제어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 그리신 거 맞죠? 맞아요? 아,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리라 그래서 나는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렸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수평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그렸습니다. 각 비전하우스를요, 사실은 각 조별로 다 앞에 나와가지고 비전하우스 기념 촬영을 한 번씩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보니까 그렇게 하면 5박 3천일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갤러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차트는 벽에 이미 붙어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시간을 제가 딱 6분만 드릴 테니까 다른 조원들 것을 쭉 한 바퀴를 도십시오. 도시고, 아하, 다른 조는 요런 것도 했더라. 요렇게 표현했더라. 우리는 뭐 1,000억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뭐 3,000억 했더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사진, 우리 것도 기념사진 찍고, 이 공간이 전시장으로 왔다. 중앙제어 비전 차트 전시관에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각자가 갤러리가 돼서 한 바퀴를 쭉 도는 시간을 제가 딱 6분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관은 사진 촬영 환영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환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일어나셔가지고요,
갤러리로 다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간 시간 드릴게요. 야 일단 그럼 우리 그 사진부터 보자. 자, 기념 촬영하시고 셀카도 찍으시고 다른 조의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작품을 만지지는 마시고 다른 조에서는 어떻게 디자인하우스를 그리는지 뭐야 저기도 있어? 잘 만들었다 싶은 거에는 생각해 주시고 셀카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단타움에다가 깔아놓으세요. 누가 줄 거야? 본인이 좋아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자기시라고 관람을 하실 나는 거예요. 그런 거안 좋아해. 내가 쓴 거 아니야? 너 오늘 안 졸렸니? 잘 틈이 촬영은 잘 하셨어요? 에이 너무 불쌍해.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 네가 뭐라고 일 시켜 먹었지? 그림 그리라고. 잘 그리더라고요. 너 혼자 그랬니? 너 혼자 그랬지? 엄마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아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어? 미안해. 내가 너를 여기다 버려두는 게 아니었어. 보너스 달라네.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서전 다 쓰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서전 쓰실 때 이 사진이 그 책의 한 모퉁이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진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비전 차트를
불과 20분, 23분 되겠어요. 23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쉬는 시간 2배 정도 사이즈의 비전 차트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지금까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뒤집으면 조직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23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신영규 실장님이 발표한 그 비전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더 구체화해본 비전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분은 그것을 세계 지도를 그려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했고 어떤 분은 사옥을 그려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 혹은 우리는 어떤 매출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요. 저 뒤에 보니까 숫자를 그렸어요. 정말 이성의 뇌가 작동하신 분이 저 뒤쪽에 연봉을 매출을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분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그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 그리셨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 나의 업무와 현재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그것도 충분한 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